3월 20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미쓰리가 겪었던 어떤 그 공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비교 분석해드리고자 합니다.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님들 중에서는요, 저보다 오랜 기간 동안 이 증권 바닥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전문가로 계시든 아니면 투자를 하시던. 자,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 저에게 야, 미쓰리, 너 이 증권 바닥에서 20년 넘게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다 겪었다며 네가 겪은 공포는 언제가 제일 컸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9.11 테러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때는 상한가 하한가 폭이 15%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30%예요. 그러니까 종목이 내려 꽂으면 떨어지는 가격의 어떤 그 수치, 막 뭐 1,000원, 몇만 원, 뭐 진짜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 떨어지는 가격 폭이 무섭지만 최소한 주식시장의 거래는 계속됐잖아요. 2001년도 9월 11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9월 12일은요. 장이 열리지를 못했어요. 일본 증시는 하루 종일 장이 열리지 못했고요. 대한민국 증시는 오전장은 열리지 않다가 어떻게든지 수수료를 뽑아 먹어야 되는 증권거래소가 오후장을 개장시키는 바람에 오후장은 개장이 됐고요. 개장되자마자 상황은 뻔하죠. 전 종목이 다 한가로 내려 꽂았습니다. 저는 다행스럽게 그때 영업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거든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거덜날 계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뭐 다행일 수도 있지만 참 철딱선이 없었던 생각이 그때 9.11 때 막 전 종목이 하한가 꽂고 옆에 있는 동료들이 막 괴로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날 저는 저희 첫사랑과 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때 또 한참 삘 받아가지고 또 그냥 막 뜨거워질 때다 보니까 오직 저녁에 데이트할 생각만 있었지 주식시장에 대한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오늘 이 시장에 대한 공포를 이야기해드리면서 주식시장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다 똑같이 공포를 느끼시겠지만 감히 제가 9.11과 2008년과 지금을 비교해드릴 그 공포에 대한 어떠한 질과 양을 비교해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주 아이러니하게 제가 그 굵직굵직한 일이 터질 때마다 주식시장에서 관망하는 입장이 됐던 거죠. 2001년도는 제가 관리할 계좌가 없어서, 즉 너덜너덜 걸레로 만들 만한 계좌를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그 자체 증시, 뭐 전문가라든가 옆에 있는 동료들이 괴로워하는 거를 제3자 관점에서 보게 된 겁니다. 그때는요, 전쟁이었어요. 공포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공포지만요, 그때는 전쟁의 공포, 그리고 테러의 공포였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우리가 골이 너무 깊으면 산이 높다고 그냥 장이 열리자마자 그냥 바로 하한가로 곤두박질 치는 바람에 그 다음에 반등이 금방 왔습니다. 자, 2008년도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요. 제가 앞서도 저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면서 제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마치 이 미쓰리의 어떠한 그 상황이 증시를 좀 앞서가는 것 같다. 그래서 2008년도 9월 달에 리먼 사태가 터져서 10월 달에 증시가 개박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미 미쓰리는요, 8월 달부터, 그러니까 8월이라기보다 이제 5월 달에 A형 간염으로 한번,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고,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즉, 금융위기가 터지기 바로 직전에 제 인생이 먼저 미쓰리의 삶의 금융위기가 먼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때 이미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에
제 인생이 곤두박질치고 있었고 멀쩡하게 다니던 증권회사에서 뭐 영업정지, 대기발령, 급여 가압류 그냥 저는 인생 쓰레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지점에 앉아서 이렇게 시장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본사에 가서 하루 종일 경위서만 썼다니까요. 너 그 고객이랑 술 먹고 그냥 갔니? 뭐 어쨌니? 그 고객을 좋아했니? 안 좋아했니? 저 이거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8년도는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에 제 인생에 금융위기가 오는 바람에 그냥 저는 제 삶을 포함해서 이 증시를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달관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진행되는 상황을 저는 좀 약간 제3자의 관점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2008년도의 금융위기 때는요.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가 망한 건 아니에요. 마치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망한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마진콜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지네들끼리 저 월가에서 지네들끼리 뭐 그냥 엄청나게 그냥 뭐 하여튼 뭐 숨기고 뭐 막 욕망에 막 그냥 난리부르스를 쳤죠. 그런데 월가는요. 뉴욕 증시가 뉴욕 증권거래소가 있는 그 맨하탄의 월가는요. 세계 금융의 거의 뭐 그냥 중심지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금융위기가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지자마자 중국의 관영 TV, CCTV가 카메라 들고 맨하탄 가서 10부짜리 다큐멘터리를 찍었다니까요. 그 다큐멘터리를 집약한 책이 뭡니까? 그게 월스트리트라는 책이고 제가 그걸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추천도 해드렸죠. 그만큼 월가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엄청났고 2008년도는 그 몇백 년 된 월가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됐기 때문에 마치 전 세계가 망할 것 같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뭐가 문제였냐면 2008년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유동성 사이즈가 문제였던 거죠.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첫 번째 금융위기라고 불리우는 튤립 버블. 튤립 버블은 그래봤자 꽃입니다. 그죠? 튤립 한 송이가 뭐 살찐 황소 3마리 가격이었다며요. 근데 그래봤자 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매번 우리가 금융위기 같은 걸 겪으면서 이제는 뭔가 은행이란 시스템, 그 은행이란 시스템 속에서 이자와 빚과 이런 것들이 막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가 이제 금융 시스템이라고 불리우는 거죠. 냉정하게 보면 2008년도의 위기는 지금보다는 좀 작은 어떤 유동성의 문제였습니다. 그게 제 방송에서 여러분 지금 앞으로 만약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2008년도는 명함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글쎄요, 저는 한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진짜 제 인생도 바닥을 찍어보고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골로 보내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3월 19일 날 엄청나게 힘드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근데 저는 되게 평온했습니다. 괜찮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예측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저는 그냥 담담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3월 19일 날 뭘 느꼈냐면 엄청난 전화를 받았고요, 제가. 그 전화가 뭐겠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지난번에 같이 방송을 찍었던 그 김프로 같은 경우도 방송에서 뭐 신경 안정제 같은 걸 먹는다고 했잖아요. 신경 안정제를 세게 먹었대요. 하나를 더 먹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카톡으로 저랑 이제 이런저런 뭐 방송 앞으로 또 언제 뭐 녹음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제 글을 정확하게 못 읽어요. 즉 혼이 나갔어요. 완전 멘붕이 된 거예요. 제가 전화를 받다
나중에 전화를 안 받았는데 제가 어떤 질문까지 받았냐면 누님 도쿄올림픽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야, 내가 신이냐?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너무 지금 상황이 이제 좀 걱정되고 뭐 끝없이 막 망할 것 같고 이러니까 저에게 질문을 하다 누님 도쿄올림픽은 열립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2020년 지금 3월 달에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글쎄요. 2008년도 금융위기는 명함도 내밀 수가 없다. 그리고 이번에 벌어진 문제는 코로나19 때문에 벌어진 문제인데 코로나가 아니어도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문제였었고요. 단지 코로나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는 공포가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최소한 9.11 테러 때도 그리고 2008년도 때도요. 이렇게 뭐 사회적 거리두기, 가게가 문을 닫고 비행기가 안 뜨고 통제하고 이럴 정도는 아니었었거든요. 제가 3월 19일 날 제 마음을 보면서 야, 정말 나는 과연 이제는 돌을 튼 걸까 미친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저는 되게 담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 주위에 뭐 개인 투자자분들을 비롯해서 뭐 증권 전문가들이 보면 힘들겠구나. 힘들어 하시는구나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 할까? 자, 누가 죄인인가? 한번 죄목을 짚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속된 말로 가장 처죽일 인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트럼프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예. 트럼프라기보다 저는, 예. 여러분, 2018년도 전에, 2017년도, 2018년도 막 그때 장이 되게 좋았을 때, 2018년도 1월 달에 뉴욕 증시가 이렇게 되게 정점을 찍었다가 이렇게 조정받았잖아요. 그때 이 시장에 대한 갑론을박이 되게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갑론을박이었냐면 이제 시장이 정점이다. 이제 경제가 정점이다. 아니다. 더 갈 수 있을 거다. 라는 이야기가 화두였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야 미쓰리 네가 생각했을 때 가장 처죽일 인간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때 이렇게 이야기한 인간들 어떤 앞으로 경기가 이제 그때 한참 유행했던 단어가 골디락스였죠. 뭐 골디락스가 어쩌고 했는데 뭐 경기 침체는 오지 않는다. 10년 주기설 위기설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그래서 그때 2018년도 2019년도 그때 좀 불안했습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경제 지표들이 주는 신호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호들을 분명히 돈다방 미쓰리에서는 짚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 일부가 그때와는 다르다. 즉 금융위기 발생되지 않는다. 이렇게 떠벌린 전문가들을요. 쳐 죽여야 돼요. 그들은 거의 사형이에요. 사형.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진 이상 인간이 이렇게 역사를 만들고 기술을 발달시키고 그 기술 안에 금융 시스템이든 이런 걸 발달시키면서 그 안에 욕망이 그리고 그 금융 시스템이 만든 그 어떤 유동성의 그 구조가 이번엔 다르다고요? 그럼 영원히 붕괴되지 않을 거라고요? 정말 뇌가 미분양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전문가들 정말 지금 정말 혼내야 되고요. 이번은 다르다? 앞으로도요. 10년 뒤 만약에 또 이번이 어떤 이제 위기가 안정이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또 판이 만들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게 10년이 될지 12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는요. 또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 언론에서요. 뉴욕 증시 1% 상승하면 급등했어요.
1% 하락했으면 급락했어요. 추락했어요. 그러지 맙시다. 개별 종목은 10% 정도 이렇게 움직이면은 뭐 급락했어요라고 했지만 최소한 지수가 뉴욕 증시든 그러니까 다우 지수든 코스피든 지수가 움직이는 걸 갖다 1% 내로 움직이는 걸 갖다 급등했다, 급락했다, 추락했다, 붕괴했다 이런 멘트를 써서 과연 그들이 얻을 게 뭐냐.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 드렸죠. 그런데 이번 주에 막 뉴욕 증시가 막 10몇 프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기본이니까요. 3월 19일 뉴욕 증시가 0.95% 상승하고 나스닥이 2.30% 상승했는데요. 그냥 반등했다라고 얘기하지 뭐 급등했다 이런 얘기 못해요. 그죠? 왜? 지네들도 민망하거든요. 지수가 막 10%씩 움직이는데 그때 추락했다 급락했다 했는데 1%도 안 되는 0.95% 상승한 거 가지고 급반등했다는 얘기 못하죠. 쪽팔리죠. 연준이 한국을 비롯한 9개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를 협정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과는 600억 달러 규모라고 하죠. 여러분들께서 스와프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른 경제방송을 참조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제가 증권회사 브로커로 근무할 때 제가 섭외를 다녔던 어떤 의사가 자꾸 그냥 자기 이렇게 부부끼리 이렇게 스와핑했다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바람에 저는 약간 이렇게 스와핑 이런 얘기에 대한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불쾌한 그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랬죠. 미쓰리는 착한데 세상이 저 이렇게 만들어놨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스와프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설명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뉴스에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환율이 막 지랄 연병을 했을 때 이렇게 스와프를 결정하니까 증시가 폭등했고 환율이 안정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도 그랬으니까 안정될 거야 라는 얘기인데요. 이번과 그때는 다릅니다. 물론 환율이 변동하니까 그 변동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스와프를 결정한 거는 안정은 줄 수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요. 어떠한 것도 안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안정시킬 수 있는 건 뭐예요? 백신 개발이에요. 치료제 개발이에요. 최소한 그게 아니라면 이탈리아에서 누적 사망자가 3,405명이 됐다고 하죠. 미국에서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었다고 하죠. 얘네들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나마 시장이 안정할 수 있습니다. 자, 유럽 증시를 보면은요. 영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반등했습니다. 뭐 급등 있고 뭐 아니에요. 반등한 거예요. 자, 왜 반등했느냐? 연준이 통화스와프를 협정했고 그리고 영란은행도 1694년 영란은행이 설립한 이래 가장 낮은 금리, 즉 0.1%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기존에 0.25였는데요. 0.2로 인하해서 0.1%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만 인하한 게 아니라요. 지난 11일 날 0.75였다가 0.25로 0.5%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또다시 8일 만에 다시 0.15를 인하한 겁니다. 이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때려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영국 국채 및 회사채 보유 잔액을 2,000파운드로 늘렸습니다. 자, 미국 얘기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전 세계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수준 4단계로 전격 격상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우월주의 주장하면서 고립시켰던 미국이 이제 알아서 다른 나라 국민들이 미국 들어가기 어렵고 이제는 하다하다 이제 미국 국민들도 다른 나라 나가기 어려워졌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야, 미국 국민들 나가지 마. 가만히 있어. 이렇게 결정한 거고 말라리아 치료제를 코로나19 치료 용도로 사용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 백신과 치료제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요, 뭐라 그럴까요. 사람의 생명의 문제가 걸린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한낱 인간이 이렇게 사용하도록 승인을 했다고 이 말라리아 치료제가 정말 100% 코로나19의 치료제가 되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만요. 이 바이오 제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만약에 당장 코로나19의 어떤 증상이 완화된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증상이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라리아 치료제를 코로나19 치료제를 그러니까 사용하라고 허락했다, 승인했다. 그게 예. 지금 예를 들면 미국 보건당국이나 다른 바이오 제약 이런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상의 의료 전문가들이 얼마나 지금 애를 써서 백신이라든가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라리아 치료제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하도록 승인했다는 것이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19일 날 미국 코로나19 환자가 11,000명 초과했다고 하죠. 11,274명이 됐다고 하고요. 사망자는 115명에서 157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적절한 시기에 사우디와 러시아 간 석유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트럼프가 하죠. 왜요? 얼마 전만 해도 유가 싸져서 괜찮다며요. 앞으로의 문제를 좀 잠깐 짚어보고 오늘 방송을 좀 마감을 하자면은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요. 이제부터 쏟아져 나오는 앞으로의 전망들입니다. 당장 미국의 채용 정보 업체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충격으로 미국 근로자가 이미 일자리를 잃은 숫자가 3,600명을 초과했고 특히 레저라든가 엔터테인먼트, 즉 사람이 모이는데 어떤 사람이 모여서 즐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일자리가 없어진 거죠. 여기에다가 미국에서 사람들 만나서 술도 먹지 마, 밥도 먹지 마 이러니까 외식업계도 타격을 받겠죠. 이렇게 이제 미국의 어떤 실업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IHS 마켓에서 지난 2월 달에 3.5%의 실업률을 기록했던 미국의 실업률이 내년도 중반에는 6%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JP모건에서는 1분기 중국의 GDP 40% 이상 감소할 것이다. 2분기에 미국 경제는 14% 위축될 것이다. 그러나 3분기부터 반등할 것이다. 자, 올해 경제 성장 전망 보고서 0.5% 성장밖에 못할 것이다. JP모건뿐만 아니라 도이치방크에서도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13%. 예, 트럼프 대통령 자기의 어떠한 임기 내에 3%, 4%의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지난주에 발표한 내용이 뭐였냐면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5%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신용평가사 피치도 2.5% 글로벌 세계 경제 성장률을 1.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표현하면 좀 죄송할 수 있는데요. JP 모건 따위가, 도이치방크 따위가, 골드만삭스 따위가, 신용평가사 피치 따위가 신용 등급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다고 세상이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얘네들은요. 또 좋을 때는 더 좋을 거라고 계속 수치들을 올리는 그냥 한낱 인간들이에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이게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자, 물론 이제 4월 달 되면은 2020년도 1분기 기업 실적 전망 발표할 텐데 그냥 보나마나 죽쓰는 거죠. 그죠? 지금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2월 달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2월 달은요. 미국이 이 지경이 아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통제된다고 얘기했을 때입니다. 그때 죽쓰는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우리였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볼 때 어머나 쟤는 어떻게 하면 좋니?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지네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가장 큰 문제가 미국인들이나 유럽인들이나 그렇게 마스크를 안 씁니다.
예, 얼굴도 조망만한 애들이 왜 그렇게 마스크를 안 쓰는지. 그리고 제가 12월 달에 오랜만에 정말 10년이 넘는 기간 만에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이제 그 10월 달 제가 종합검진을 받기 직전에 남자친구가 미국에서 왔어요. 저는 제 생애 처음으로 대장 내시경을 예약해놨단 말이에요. 얼마나 제가 긴장했겠습니까? 생전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장 내시경이 어차피 수면 내시경이니까 별 의미는 없는데 왜 인터넷 같은 거 검색해 보면 대장 내시경 검사하기 전에 뭘 먹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 오빠는 미국에서 대장 내시경 받아봤어? 근데 제 남자친구는 그냥 그런 거가 별거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빠는 대장 내시경 받아봤으니까 어땠어?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제 남자친구가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빠 대장 내시경 미국에서 받았어? 어땠어? 라고 물어보니까 남자친구 의사가 자꾸 물어봤대요. 왜 받으려고 하냐고. 그래서 제가 또라이들 아니야? 아니 건강검진을 하려고 받는 거지 뭘 왜 받아. 대장암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받는 거지 라고 저는 약간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남자친구 예. 그냥 미국은 그러니까 건강을 이제 검진을 받아야 되니까 대장 내시경 하러 왔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의사가 자꾸 물어보더래요. 왜 자꾸 이걸 받으려고 하느냐고. 그게 뭡니까? 그게 미국 애들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뭐 미국 내 검진을 누구나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국 국민들 머릿속에는 그 DNA 속에는 아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 받는 게 사실 얼마나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까? 딱 검사를 받았는데 뭐 아무 문제도 없으면 다행이고 미리 좀 알게 되면 얼른 치료할 수 있고 그런데 미국 애들은 대장 내시경을 받으러 온 사람한테 왜 자꾸 이거를 받으려고 하냐고 꼬치꼬치 캐물었다라는 거죠. 그게 미국 애들이거든요. 즉 아무리 미국 내 검진을 누구나 받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하겠다고 하지만 미국 어쩌면 의사들의 어떤 의료 스텝은 가만히 있어봐. 증상이 있어도 이게 좀 독감인지 아니면은 코로나19니 좀 지켜보고 하자. 이런 마인드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의 모든 문제, 막 돈을 때려 넣어도 안 되고, 양적완화 이런 걸 해도 아니고, 금리를 인하해도 안 되고, 뭐, 하여튼 별의별 짓을 해도 다 안 되고, 어찌 보면 유일하게 지금 백신이라든가 치료제만 나와야지만 그게 가능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것도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그나마 지금 상황을 좀, 이렇게 잠잠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이탈리아라든가 미국의 어떤 이 확산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자, JP모건 따위가 도이치방크 따위가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다 이런 거 그냥 비웃으세요. 얘네들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여러분 그렇게 안 좋을 거다 그런 상태에서 조금씩 회복되면은요. 정말 안 좋은 상황에서 조금씩 회복되는 건 실질적으로 조금씩 회복되기는 하지만 증시에서는 그 조금 회복되는 거를 크게 반영해서 더 훅훅훅훅 반등할 수 있습니다. 자, 대신에 조금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앞으로 이제 미국이라든가 전 세계에서 발표되는 어떤 경제 지표들이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통제됐다라는 얘기하는 2월이 아니라 이제 미국 국민들도 죽어나가고 이탈리아도 저렇게 죽어나가고 하는 이 3월 달의 경제 지표가 이제 반영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기업 실적들이 엉망진창되는 기업 실적은요. 자, 2020년 1분기 기업 실적 죽었어요. 그래. 알고 있어. 코로나19 이렇게 됐는데, 아시아나가 연병을 하한가 가고 있는 마당에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업 실적 발표 때, 지금은 안 좋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예요? 라는 그 무언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JP모건에서 뭐 2분기 경제 성장률이 14% 위축되고 3분기엔 반등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1분기에 죽쓰는데 2분기에 회복된다는 얘기 못 합니다. 그럼 그 얘기 뭡니까? 하반기로 넘어갑니다. 그 얘기 뭐냐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주는 어떤 경제적인 충격이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보다 오래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렇게 미국은 2008년도에 영향을 받아서 양적 완화라든지 금리 인하 통해서 경제 지표가 회복되고 그 상황에서 뭐가 발생됐습니까? 유럽발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자, 이번에 만약에 어쨌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닥 찍고 이제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나아지겠지 하고 이제 개선되는 상황에서 재수 없으면 이번에는 유럽발 금융위기보다 중국발 금융위기가 터질 가능성도 우린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이 너무 조용해요, 여러분. 자, 3월 19일 제가 느꼈던 생각은 이렇게 또 위기가 오니까 물론 그때 공포를 느낀 분들은 아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개미 아니에요. 언제까지 곤충으로 있을 거예요? 그럴 바에는 그러면 개인 투자자를 개미라고 할 바에는 제가 고민해 봤는데요. 외인을 외계인으로 하자고요. 그러니까 뉴스 보면 이래요. 뭐 오늘 증시는요. 뭐 외인과 기관은 매수를 했건 혹은 매도를 했건 그런데 개인은 혹은 개미는 이래요. 그러니까 똑같이 할 바에는 외인은 외계인이라고 하고 기관은 뭐라고 하느냐? 기관지라고 합시다. 그리고 개미라고 하자고요. 그렇지 않으면 외인, 기관 그리고 당당히 개인으로 치면 지금 개인들이 똑같이 여전히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나 미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바닥에 있는 동안 정말 공포스러웠을 때는요. 2001년도였어요. 그 얘기는 늘 인간은요. 자기가 당장 겪는 고통이 내 인생에 가장 커 보이지만 냉정하게 평가하면 그때 상황마다 상대적으로 평가해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이번 2020년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는 너무나 엄청난 유동성과 그리고 너무 그동안 글로벌 경제, 글로벌 그 국가들이 막 너무 면밀하게 서로 이렇게 연락되어 있었고 그 사이에서 뭔가 그 이기주의도 좀 팽배하고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 앞서에서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패권 전쟁하고 있는데 저거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된다고. 그것처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쩌면 이기적이어야 될 상황이 이기적이어야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공조하고 협력하고 이러는 마인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좀 필요한 것뿐이죠. 신용평가사 따위가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다고 우리는 거기에 공포스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차피 주식시장 빠지는 거 그냥 이참에 안 좋을 거다 나오라 그러세요. 언제까지 안 좋겠습니까? 조금만 좋아지면 증시는 더 확대해서 그 조금 좋아지는 걸 크게 반영합니다. 대신 그렇게 반등을 우리가 모색할지언정 정말 안에서 있는 그 진정한 어떠한 문제점과 그 다음까지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투자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정말 고생하셨고요. 글쎄요, 이제, 뭐, 지수가 얼마까지 빠지냐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아까도 9.11 터졌다가 저 무서웠어요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흔들리면요. 내가 흔들리면 전부가 흔들립니다. 근데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냉정해질 수 있어요. 내가 냉정해져야지만 그 다음 스텝이 생각이 납니다. 자, 한 주 동안 힘내시고요.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주말 동안에 잘 쉬세고요. 그리고 이제 3월에 네 번째 주를 또 활기차게 맞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봄이 됐어요. 꽃도 폈고요. 바닥에 풀도 났습니다.
올해 입춘은요, 입춘 같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올해 겨울이 너무 따뜻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입춘은 강풍이 너무 불고 그래서 이게 무슨 겨울보다 더 무서운 바람 때문에 좀 무서웠습니다. 그렇듯이 예, 뭔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엇박자가 날 수 있고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게 다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이고 그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 중에 주식시장은 한낱 일부예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예, 정신건강 그리고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보이는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예, 면역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약간 월요일부터 이제 좀 피곤했다 그랬는데, 예전 같았으면은요, 아유, 그래, 나 좀 몸살 좀 걸리고 감기 좀 걸리지 뭐. 아유, 감기 걸린 핑계 대고 몸살 걸린 핑계 대고 좀, 뭐, 어쨌든 좀 끙끙 알아보자. 그랬을 텐데, 지금은, 내가 만약에 몸살이 걸리거나 조금 열이 있으면 이게 만약에 코로나19면 어떻게 하지? 이 스트레스 때문에 아프지 못하겠는 거야. 제 스스로를 못 놓겠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또 이런 긴장감이 후폭풍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 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될 때까지 긴장감을 놓지 말고 면역력 향상에 예, 가장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